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내방역에 나와 있고요. 내방역은 이제 왼쪽으로는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 동네고, 그 다음에 DH 방배부터 해서 또 레미안도 들어오고, 방배동이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부촌으로 형성돼 있던 지역인데 거기에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 내방역이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내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서리풀 터널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호제스 한강으로 유명한 MDM이라는 회사에서 이쪽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2028년에서 30년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서리풀 터널에 들어갈 만한 어떤 좀 시설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한다고 네덜란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원형으로 된 미술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서리풀 터널에도 그런 스타일로 미술관을 멋있게 만드는 거 어떤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구상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부지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16만 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평수에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5만 평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개발을 하고 PF 비용도 5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방배동에 멋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촌의 방배동의 모습과 또 앞으로 변해야 될 방배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내방역 저희가 지나가면서 이 앞에 내방역에서 제일 최고가로 팔린 다이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163억에 팔렸고 평당 약 1억 9천 정도에 팔렸는데 월세가 총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조금 비싸게 팔리긴 했어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때문에 비싸게 팔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원래 사실 방배동에서도 약간 2급지, 3급지 같은 느낌의 약간 방배동에서도 처지는 동네였는데 이런 내방역 개발 소식, 거기다가 DH 방배가 현대에서 이제 3,000세대가 넘는, 여기가 원래 다 이런 단독주택들, 조그만 다가구 주택들이 많았는데 이런 대형 건물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수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대로변인데요. 뭐 5구역, 6구역, 14구역, 13구역 엄청나게 많은 구역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셨어요.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일반 분양이 1244세대 엄청나게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방배동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또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갈 거고, 이 동네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방배동의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류호산 정학회라는 곳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500평 좀 안 되고 연면적이 3,000평이 넘네요. 바로 옆에 이제 DH 방배가 있는데 거기랑 이제 바로 연결되는 큰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DH 방배 건너편 쪽에 나와 있고 이제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고 입주를 대기하고 있을 시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사이길, 요 대로변이 2차선 도로예요. 근데 여기 길이 원래 다 다가구 주택이나 자그마한 근생들이 많았던 동네인데 이 지역 자체가 대부분 거의 뭐 평당가, 그 다음에 뭐 평당 임대료라는 걸 산정하기 애매할 정도로 낙후된 동네, 강남에서 약간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동네들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요즘에 평당가 많이 뛰었어요. 아파트 단지 변을 두고 있는 근생들은 거의 평당 1억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병원이 들어올 거다, 아니면 학원이 들어올 거다,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리 저런 거를 좀 선점해서 계획 단계부터 들어갔던 분들은 좀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 같은 경우도 이 대로변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뭐 병원용이나 아니면 학원용이나 근생 용도로 굉장히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사실 많은 동네는 아니고요. 이제 이쪽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방배동 구 근생 상권들, 건너편도 사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 거리 자체도 요즘에는 호가 거의 1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실 상권이라고 말하기에 참 애매한 그냥 동네 상권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거 5, 6천만 원, 6,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여기 뭐 대로변이라고 해서 평당 10만 원 받기가 사실 빡빡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뭐 엄청 상권이 좋은 동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도 결국 DH 방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귀추를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모범 이발관처럼 7, 80년대나 보일 만한 그런 업체들이 아직 이쪽에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구역들로 묶여 있고 여기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할 텐데 그 전까지는 사실 큰 변화 없이 약간 이런 상권으로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포 같은데 재개발했을 때 보면 주변에 약간 이런 노후화됐던 게 금방금방 좀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확실히 거기에 비해서 수요층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네가 방배고, 반포는 워낙 이제 올림픽대로나 한강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집가도 상승하고 그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했는데 방배는 약간 그런 점에서는 그 반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남 서초에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앞으로 들어오기 좀 어렵거든요. 약간 요즘 정권 기조 자체가 재개발을 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기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약간 좀 더 유니크하고 희소성의 가치로는 충분히 저는 투자성의 메리트가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수역에서 내방역 가는 그 대로변 자체가 원래 죽은 대로였어요. 자동차만 다니는 대로였는데 거기가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상가는 금방금방 사실 개인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시세 자체가 요즘에는 상가가 올라가는 시세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원페렐라 앞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후분양을 했어요. 후분양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됐던 세대수는 1097세대. 뭔가 좀 귀여워요. 층수가 DH보다 좀 낮고 좀 뭔가 약간 설해마을 방배동 자체가 너무 고층보다는 약간 이렇게 중저층에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되게 조화롭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제 DH 방배는 26년 8월에 입주인데 여기는 25년 11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랜만에 사실 이쪽 방배동 오면서 사실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자주 오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카페거리에 사무실 있는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카페거리에 가서 되게 유명한 불고기집이 있는데 불고기집 가서도 먹고, 요즘 카페거리라고 하지만 사실 음식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좀 많이 하는 동네인데요. 아무튼 카페거리가 사실 이런 아파트 단지 그다음 방배동 재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되는 상권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걸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원래 방배동 카페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가로수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 동네 힙한 거리였어요. 터보 형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여기 미성년자애도 술 많이 먹던 동네다. 그분들이 이제 다 나이를 먹으면서 카페거리 이용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약간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가 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로데오에 역 없을 때 사람들이 오렌지족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이용하던 동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방배동 카페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권이 좀 죽으면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안 돼가지고 방배동 카페거리가 많이 죽었고, 요즘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종래 상권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페렐라 바로 앞쪽이 여기가 카페거리입니다. 원페렐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기 좋은 동네가 카페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카페거리 동쪽으로는 설해마을이에요. 그래서 설해마을, 이제 원페렐라 밑에 DH, 어떻게 보면 다 한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상가가 이쪽으로 들어오네, 카페거리랑 연결되게. 과연 방배동 카페 골목이 원페렐라를 통해서 바뀔지. 방배동 카페거리가 참 변하지 않는 동네였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네요. 거래량이 좀 있나요? 거래량 거의 뭐 1년에 한두 개 팔리는 굉장히 적은 동네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옛날부터 갖고 있던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직접 장사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분들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 시세가 많이 안 오르는 동네.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비싼 동네였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동네에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어떻게 변할까, 과연 상권이 여기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상권으로 가지고 카페거리로 다시 귀환을 할 거다? 그러기에는 조금 카페거리가 아직 좀 비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여기 방배 카페 거리가 예술가, 문화인, 연예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재밌는 거리였고 핫했던 거리인데, 확실히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루즈해진 동네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방배 6구역, 5구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변화하면서 이 동네 상권도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를 같이 한번 예측해 나가는 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인스타 DM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배동이 이제 향후 1, 2년 안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또 상권이 변화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제가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동 거리를 재밌게 돌아다녔고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걸어 다니면서 상권을 파악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